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야기와 흐름으로 수학을 잡아나가는 스토리텔링 수학의 박광환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선생님이 이 전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잘 설명해놨는데 하지마! 이거 듣지마! 이거 오리엔테이션 듣고 와야 돼. 듣고 오시면 본 강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100%가 아니라 200%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오리엔테이션 강의 안 듣고 온 친구들은 가서 잠깐 10분이면 돼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뭐다?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온 친구라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020년 거부터 풀 건데 바로 하기에 앞서서 학력평가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학력평가 궁금한 친구 있을 거야. 고등학교 1학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인데 왜 중학교 내용이 나와?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왜 중학교 때에 나와? 궁금하겠죠? 학력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등급 얘기를 한 것 같은데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 뭐야? 안내 드리고요. 시험지를 분석한다는 건 뭐야? 경향 분석까지 총 3가지를 알려드리는 게 본 강의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학력평가란 무엇이냐? 두 번째, 고등학교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등급이라는 건 무엇이냐? 세 번째, 시험지를 분석한다는 건 무엇이냐? 오늘은 2020년 시험지를 분석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학력평가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학력평가와 학교시험이라는 겁니다. 중학교는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밖에 없죠. 근데 고등학교에서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올라간다는 게 뭐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여러분들 학력평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고등학교의 삶을 내가 잠깐 보여줄까?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몇 월일까요? 3월 달에 입학식을 하겠죠. 3월 달에 불행하게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학력평가, 일명 3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가자마자 시험, 완다풀. 자, 그 다음에 3월 달이 지나면은 4월, 5월이 오죠. 여러분들 4월, 5월에 이건 고등학교에도 요즘 있나? 대학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4월에서 5월이 되면은 뭐가 피냐면요, 벚꽃이 핍니다. 여러분,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알아요? 벚꽃이 이게 꽃인가? 벚꽃이 이게인가? 아무튼 내가 이게 한글에 약해. 아무튼 벚꽃 쓰지 마. 괜히 한글 틀려가지고 학생들이 막 Q&A 했다가 선생님이 벚꽃은 뭐 이거예요 하지 말고.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나? 중간고사야. 그렇지. 4, 5월엔 벚꽃이 피고 중간고사가 있지.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 5월 열심히 학교 시험을 준비해서 조금 쉬려고 했더니 6월 달에 또 뭐가 있다? 6월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오면 여러분들 몇 월이에요? 7월이죠. 7월은 방학이 얼마 안 남은 날. 그럼 뭐가 있다?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있고요. 여러분들 드디어 거의 숨통 끊기다가 뭐 하는 거야? 이제 인공호흡 하려고 8월이 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방학이 학기보다 더 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원에서 뺑뺑이 돌리면서 뭐 하게 됩니까? 선행해야 되고요. 그간 못했던 공부해야 되고요. 방학 때 아주 몰아서 특강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아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학원 다닙니다. 방학이라고 하지만 방학이 아니죠. 거의 학원에서 사셔야 되겠죠. 그리고 개학을 하게 됩니다. 9월달 개학하게 되면은 9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야, 참 잔혹하지 않냐? 모고라고 쓸게, 모고. 이게 쓰니까. 모의고사 말고 일명 모고라고 해요, 모의고사. 모고가 학력평가야. 모의고사가 이게 학력평가야. 자, 학력평가 이꼬르 학력평가라고 안 해. 학평이라고 학력평가. 모고라고 말 많이 해, 모의고사. 9월달 모의고사. 즉 3, 6, 9에 모의고사가 있어. 그 다음에 10, 11, 12가 있지.
여러분들 이 세 개 중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12월 달에 방학하잖아. 맞아. 이 세 개 중에 기말고사랑 중간고사가 있어. 2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있고 끝날 것 같잖아. 미안하지만 10월 달에 얘들아 10월 달에 뭐가 있냐면요. 10월 달에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교육청 주간. 교육청 주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 교육청마다 또 문제를 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 부산 교육청, 대구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각각의 광역시 교육청별로 또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야. 그게 거의 10월 달에 있어.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또 뭐가 찾아와? 여러분들이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 또 방학이 찾아오지만 내가 말했지. 방학은 뭐 하는 시기라고? 방학이라고 쓰지만 방학은 그냥 학원을 다니는 거야. 그럼 여러분 뭐가 돼?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겠지. 고등학교 2학년 3월 때 뭐해? 모의고사 봐요. 4, 5월에 벚꽃이 피면 벚꽃 꽃말은 뭐라고? 중간고사 봐요. 아이고 힘들어 좀 쉴까 했더니 6월 모의고사 봐요. 모의고사 끝나니까 기말고사가 오니까 기말고사 봐요. 방학이네 했더니 특강 때문에 학원 돌아다녀요. 9월 달에 개학하니까 모의고사 봐요. 10월, 11월, 12월 이번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이네.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봐요. 중간 기말 봤더니 아이고 눈 떠보니 고3이 됐네. 이게 여러분 잔인하지 않냐? 야, 내가 항상 이 중학교 3학년들한테 항상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닥쳐올 그 진짜 현실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현실도 조금 직시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모의고사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모의고사. 모의고사와 선생님은 학력평가란보다 모의고사란 말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많이 썼거든.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학교시험 있어요. 학교시험.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정시냐 수시냐라는 걸로 또 나눠요. 정시가 뭐냐면요. 얘가 바로 정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요 녀석이 바로 수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시로 시험을 봐요. 수시로. 선생님 모의고사도 수시로 시험 보잖아요. 아니요. 모의고사는요. 뭐를 준비하냐면요. 정확한 시기에 수능이라는 거를 보기 위한 모의평가예요. 모의평가. 수능이라고 하는 딱 정해진 시험, 정시, 정해진 시점에 보는 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적인 평가예요. 교육청 고사도 마찬가지야. 근데 학교 시험은 어때요? 수시로 시험을 보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등급이 계속해서 학교에 누적돼요. 모의고사 점수는 누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의고사 점수는 실제로 학교에 누적이 안 됩니다. 수능이라는 이 정확한 시점에 보는 시험을 위해서 모의고사는 그냥 연습하는 거고요. 수능으로 갈지 아니면은 내신으로 갈지 고등학교 3년간의 등급을 통해서 내신으로 갈지 아니면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정시, 수능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대학을 갈지 이 두 가지 경로가 있는 건데 학력평가라는 건 바로 뭐다? 수능과 마찬가지. 수능에서 보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다 내신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모의고사는 누가 강하냐면은 재수생들이 되게 강해. 이 재수생이란 거는 이제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또 시험을 보는 거야. 뭘 통해서? 수능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시험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학력평가라는 게 학교 시험과 별개예요. 수능이란 걸 위한 새로운 방향인 겁니다. 근데 학교 시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다 두 개로 나뉘어요.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정시로 수능을 보고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학력평가 그래서 뭐예요? 전국 모든 학생들이 보는 건데 3월 달에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중학교 3년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중3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고등학교 내용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6월 모의고사는 뭐 나올까요? 물론 학교에서 배운 것도 나오지만 중3 내용이 좀 섞여 있어요. 마지막 이 10월 모의고사 정도 되면은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로 다 채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다는 걸 알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의 형식도 좀 다릅니다. 모의고사는요, 몇 분 동안 보냐면요, 무려 100분 동안 봅니다. 와우, 대단하죠. 학교 시험은 몇 분 볼까요? 학교 시험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1교시, 1교시, 한 교시가 몇 분이었어요? 45분이었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한 교시가 50분입니다. 문항수는 몇 개예요? 사실 몰라요. 그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자체의 시험이기 때문에 50분 시험 본다는 거는 동일하겠지만 몇 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는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몇 문제 보냐면요, 30문제 봅니다. 이게 바로 딱 정해진 패턴으로 수능이 딱 그렇거든. 수능이 100분 동안 30문제 푸는 거거든. 여러분 되게 막 그거 할 수 있다?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은 중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어? 중학교 때 여기 45분 동안 막 30문제 풀고 그랬잖아. 선생님 100분 동안 30문제 못 풀어요? 못 풀어. 너희 풀어봐. 진짜 어려워.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모의고사는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왜? 정확한 시점에 보는 수능이라는 걸 위해서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도 100분 동안 30문제 풉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은 50분 동안 학교 자체적으로 객관식으로 갈지 서술형으로 갈지 단답형으로 갈지 학교 자체적으로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학력평가와 학교 시험의 차이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은 수시, 정시를 조금 알게 되는 겁니다. 수시로 시험을 보면서 나의 성적이 기록되는 것, 그래서 내신, 학교 시험이고요. 학교 시험이잖아. 모의고사는 언제를 위해서? 수능이라고 하는 딱 정해진 시점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규격화된 시험을 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문제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 막 40문제, 50문제일 수도 있는데 70분 동안 문제를 풀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막 80분 동안 문제 풀고 영어 듣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딱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몇 문제? 30문제 100분 동안 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여러분들 고등학교의 시험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를 계속 중학교랑 고등학교 헷갈리는 것 같은데? 어이? 고등학교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중학교 얘기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의 조금 이 1년을 보여준 이유가 뭐기 때문에 모의고사랑 중간고사, 즉 학력평가와 학교 시험이 다르다는 것, 즉 정시랑 수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은 설명해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학력평가는 수능이라는 정확한 시점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고,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수시로 나의 점수가 기록되면서 1학년 때는 평균 몇 등급이네, 2학년 때는 평균 몇 등급이네, 3학년 때는 몇 등급이네. 그래서 학년부 학생 종합 전형 이런 식으로 어떤 전형을 통해서 나의 3년의 과정을 평가받는 거고, 딱 한 번의 시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뉜다는 것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학은 몇 분 동안 푼다고? 100분 동안. 몇 문제를 푼다고? 30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학의 문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수능으로 갈지 학교 내신으로 갈지 아직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력평가잖아. 학력평가 문항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학력평가는 이렇게 구분됩니다. 나눠야 돼요. 21번에서 딱 나뉩니다. 21번까지는 뭐냐면요, 얘는 바로 객관식이에요. 그러면 22번부터는 뭐냐면요, 단답형입니다. 객관식이라는 거 뭐예요?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딱 하나만 있어요. 복수 정답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21번까지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고요. 22부터 30까지는 단답형 문제가 나옵니다. 238, 41 이런 식으로 단답형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여러분 조금 더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2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2점. 그 다음에 4번부터 13번까지 3점짜리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릴 수 있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4점짜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게 될 문제가 바로 20번과 21번입니다. 일명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수학에서는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어. 다른 데는 킬러 문항, 킬러라는 게 뭐야? 죽이는 거잖아. 아주 그냥 잔인하지 않니? 이 20번, 21번이 거의 킬러 문항. 많은 학생들이 그냥 다 틀리는 거야. 거의 뭐 정답률이 엄청 떨어지지. 정답률 굉장히 떨어지지. 막 한 자릿수일 경우도 있어. 정답률이 막 3%, 뭐 2% 이런 경우도 있어. 객관식으로 넘어가면요. 또 3점짜리가 25번까지 3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점짜리인데 마찬가지로 29번, 30번 문제가 킬러 문항. 넘어가면 되지. 킬러 문항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학력평가, 모의고사라는 것, 3월 달에 보게 되는 학력평가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음과 같이 돼 있다. 우리가 정말 많이 틀리게 될 문제는 20번, 21번, 29번, 30번. 이 4개를 맞힌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1등급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라는 걸 말하고 있죠. 자, 이 등급이라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잠깐 멈춰봅시다. 지금까지 한 내용도 여러분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뭐다? 학력평가란 건 뭐다? 학교 시험과 별개로 있는 것이다. 학력평가는 결국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다?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수능이라고 하는 정확한 시점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막 11월 달 되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죠. 벚꽃의 꽃말이 중간고사라고 했잖아. 11월 달 되면 추워진다? 그걸 뭐라 하냐면요. 수능 한파라고 해요. 수능 때가 되면 참 많이 추워지거든. 그래서 겨울에 봅니다. 겨울철에. 겨울 때쯤에 이제 학생들이 수능 보러 간다 그러면 비행기 다 통제돼요. 비행기도 늦게 뜨고 그리고 퇴근 시간, 출근 시간도 되게 늦어져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시험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도 늦어지고 영어 듣기 평가 볼 때는 뭐가 됩니까? 비행기도 안 떠요. 굉장히 큰 시험이죠. 그래서 학력평가는 정확한 시점에 있는 수능이라는 걸 준비하는 것이고 학교 시험은 수시로 보되 기록이 남는다 안 남는다? 남습니다. 모의고사는 기록이 안 남아요. 수능을 위한 거예요. 근데 수시로 점수가 기록되면서 내신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것. 이게 바로 학교 시험. 됐죠? 나뉘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수학이라는 거 알았다면 이제 등급이 뭔지 알아봅시다. 등급 갑시다. 고등학교의 등급이 뭔지 알려면요. 중학교의 평가와 고등학교의 평가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성취평가라고 합니다. 성취평가가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등학교는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8점 맞았어. 97점 맞아. 굉장히 높은 점수야. 내가 97점이고 내 친구가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았어. 그럼 중학교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중학교는요. 90점 이상이면 그냥 다 A예요. A 줘요. 그러면은 나도 A, 친구도 A예요. 80점 이상이면 B, 70, 60, 60점 미만이면 그냥 다 2입니다. 2. 사실 2는 도달하지 못한 거죠.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중학교 성취평가예요. 성취평가의 특징은요. 모든 학생들이 다 A일 수 있어요. 왜? 90점 이상이면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해. 공부를 굉장히 잘해. 그 학교의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잘해. 그럼 전부 다 A를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모두 다 공부를 안 한다면 전부 다 E를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중학교의 시험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취평가에서는 굳이 시험을 어렵게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시험을 어렵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A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거든요. 우리 학교 절반 이상이 A여도 상관없어요. 우리 학교 절반이 아니라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이 A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다 잘한 학생이기 때문에. 성취평가는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시험은 쉽다 어렵다? 여러분들 어렵다 생각하죠? 중학교 시험은 쉬운 겁니다. 왜? 고등학교랑 비교하면은 엄청 쉬운 거죠. 왜냐면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등급제입니다. 등급이란 게 뭐냐면요.
1등급은 상위 4%예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내가 97점이면요. 97점은 사실 굉장히 잘한 거죠. 나 97점, 친구 100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에 정원이 100명이야. 우리 고등학교 정원이 100명이야. 100명이라고 한다면 1등급은 몇 명이에요? 4%니까 4명이 1등급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실수로 시험 문제를 쉽게 냈네. 100점이 4명이네. 그럼 이미 1등급은 다 찼죠. 그럼 나는 몇 등급이에요? 나는 이제 2등급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내가 밀렸기 때문에 순위, 한마디로 말해서 줄 세우는 거예요. 가장 잘한 애부터 줄 세우기 해가지고 4%까지만 1등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시험이 진짜 쉬워서 99점 뭐 서술형 하나 틀려가지고 99, 99, 99, 99 막 엄청 많아. 99, 99, 98 이렇게 있어. 7명이 된다고 쳐? 그럼 나는 몇 등이 될까? 나는 3등급이 돼요. 97점이라고 하는 높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줄 세우기로 갔더니 상위 4%까지만 1등급이니까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나는 3등급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가져올게요. 이 그림을 보셔야지만 여러분 좀 이해될 수 있어요. 1등급은 몇 퍼센트? 4%입니다. 그 다음 2등급은요. 상위 11%인데 1명 7%입니다. 그래서 몇예요? 1등급, 2등급 11%까지만 2등급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90점 이상 A죠. 80점 이상은 뭐예요? B죠. 90점까지 A, 80점은 B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상위 11%지만 7%까지만 2등급이에요. 아까 봤죠? 100점이 4명 있어요. 99점이 2명이고 98점이 예를 들어서 5명이에요. 그럼 아까 나는 몇 점이었어요? 나는 97점이었죠. 이미 4명이 끊겼고요. 7명이 끊겼기 때문에 그럼 난 몇 등급이에요? 나는 3등급으로 갑니다. 여기가 12%예요. 나는 몇 등급? 3등급.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실수, 실력이 아니라 실수, 굉장히 작은 실수, 뭐 콤마를 잘못 찍었다든지 단위를 잘못 썼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계산 실수, 아니면은 굉장히 작은 이 서술에서 아주 작은 걸 놓쳤어. 그런 실력이 아니라 실수 때문에 등급이 갈려버려요. 억울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선생님이 왜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 등급이라는 게 뭔지, 고등학교 시험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고 고등학교 시험에서 여러분이 기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100명이야, 정원이. 1학년 100명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시험을 너무 쉽게 낸 거야. 어떻게? 100점이 13명이 돼버렸네? 선생님! 4명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11명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근데 지금 13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3등급. 이 학교에 1등급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3등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요.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의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등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등급이 나와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1등급이 없어. 그러면은 내신을 썼는데 다 1등급인데 그 해 시험이 쉬워가지고 3등급이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까? 대학교 갈 때 분리해버리겠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1등급을 만들어야 돼요. 1등급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이 쉬우면 1등급이 안 생겨요. 변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어렵게 내야겠죠. 그래서 중학교 시험이야 고등학교 시험 엄청 어려워진 거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애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상대평가기 때문에 등급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조금씩 더 이거 채워볼게요. 나머지 거 다 채워볼게요.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17%. 그 다음이 20%고요.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마지막은 17%, 맞지? 17%. 17, 그 다음에 12%, 그 다음이 7%, 9등급은 하위 4%까지 갑니다. 맞지? 오케이, 이렇게 갑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상대평가야. 그러면 고등학교에는 9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일명 명문고 있죠. 명문고. 명문고라는 건 뭐예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데요. 명문고에는 중학교 때 한 번도 2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왜? 다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니까. 명문고에 9등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꼴찌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모든 시험엔 꼴찌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줄 세우기를 했을 때 1등 있다면은 반대로 꼴찌가 있겠죠. 아무리 명문고라도 9등급이 존재합니다. 이게 참 비참한 거죠. 그럼 그 꼴찌는 공부를 못하는가? 아니요, 잘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이 약간 조금 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조금 이해한다면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시험과 다르게 굉장히 틀리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등급 여러분들 이거는 학교 시험이 아니야? 얘들아, 이 등급이라는 거는 학교 시험뿐만이 아니라 학력평가, 즉 모의고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와? 모의고사도 이런 식으로 나와, 얘들아? 자, 학력평가도 똑같아. 1등급이 없을 수가 있어. 시험이 쉬우면. 학교 시험뿐만이 아니라 상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순간적으로 얘기해 줄게.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 하나 말해줄까? 이거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쳤던 애들 중에 있었던 건데, 자, 여기 가영이라는 애가 있었고 나영이라는 애가 있었어. 가영이라는 아이는 중학교 때 1등으로 졸업했어. 모든 점수가 다 90점 이상이어서 올 A였어. 가영이는 올 A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B인 게 하나 없었어. 올 A야. 하지만 우리 나영이는 A도 있고 B도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A가 안 나오는 점수가 있었어. 그런데 가영이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가영이 나영이를 그냥 가나다라 순으로 한 거야. 이것도 막 듣고 나서 막 가영이가 막 댓글 달고 선생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나영이가 막 댓글 달아가지고 선생님 왜 제 이름 쓰세요? 하지 마! 그냥 가영, 나영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 여기서 뭐 민수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민수랑 뭐 영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가영이 나영이 하자고. Understand? 자, 가영이는 중학교 졸업할 때 장학금까지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나영이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받은 점수 중에서 B가 있어가지고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 둘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갔단 말이야. 근데 가영이가 중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가영이가 모의고사도 그렇고 학교 시험도 그렇고 잘 볼 줄 알았는데 A라는 거는 90점 이상이면 되죠. 알고 보니 가영이는 91점, 92점, 90점, 91점, 90점, 90점. 90점 턱걸이에서 항상 뭐가 됐던 거야? A였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나영이는 99점, 89점, 100점, 100점, 87점, 100점 이렇게 맞았던 친구야. 즉 가영이는 중학교에서는 올 A라는 걸 맞을 수 있지만 극강으로 잘하는 과목이 없었어. 근데 나영이는 중학교에서 B라는 점수를 맞았지만 극강으로 잘하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과목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1등급, 대략 2등급에서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에서 3등급, 1등급이에요. 근데 91점이면요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이랬습니다. 그러면 1등급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나중에 가면요. 나영이가 더 잘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은 91이라는 게 3도 될 수 있거든. 89도 3이 될 수 있잖아. 근데 100점이라는 건 뭐야? 99점, 100점은 뭘까? 얘는 1등급이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 잘했던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 가가지고 막 등급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의 평가에서는 90점만 넘으면 돼. 근데 100점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90점 못 넘었지만 이 A가 뭐였어? 극상위권이었던 거야. 얘는 그냥 어정쩡한 상위권이었고 이 A가 극상위권이었어. 그럼 누가 더 잘한다? 나영이가 더 잘하는 일이 발생해. 실제로 내가 가르쳤던 졸업생 애들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 저기 그 어디야? 그 고등학교 중에서 진짜 유명한 그 여자 고등학교 있거든. 거기서 학교 시험에서 수학 100점 맞은 애가 딱 한 명 있었거든.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서 이 나영이 같은 애가 수학 100점 맞았어. 가영이 같은 애는 수학 100점 못 맞았어. 왜? 얘는 수학을 진짜 잘했거든. 그러니까 수학이 굉장히 극강으로 잘했던 애인데 고등학교 가서 뭐가 된 거야? 빛을 발했던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 1등이 고등학교 1등이라는 건 달라져. 중학교 1등이 고등학교 1등 되라는 법 없어. 중학교 때 못했던 애가 고등학교 가서 못하라는 법 없어. 늘 엎치락뒤치락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내가 장학금 못 받았다? 걱정하지 마. 어차피 바뀌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게 기억났습니다. 학교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 시험이 아니라 이번 연도 내가 기억할 때 올해야, 올해 모의고사에서 올해 무슨 모의고사냐면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수학 1등급 컷이 몇이었는지 알아? 1등급 컷이라는 게 2점수 넘으면 1등급이에요. 몇 점인지 알아? 61점인가 있었어. 61점인가 뭐 아무튼 62점인가. 그럼 뭐야? 상위 4%가 61점인 거야. 다 틀린 거지. 이런 경우가 생겨. 그럼 볼게.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얘는 뭐야? 얘 D야, D. 근데 시험이 어려웠던 거지.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내 수학 점수가 59점이야. 아, 나 59점 맞았어. 중학교 때 기준으로 본다면 2야, 2. 미도달이야. 근데 그 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61점, 62점이 1등급이라면 59면 몇 등급일까? 2등급이야. 2등급 잘하는 거야. 상위 10% 안에 드는 거야. 2등급 잘하는 거야, 얘들아. 2등급 진짜 잘하는 거야. 실제로 학교 가면은. 이런 일도 벌어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중학교 때처럼 나 90점 넘었네. 90점 못 넘었네? 그럼 못하는 거야. 너 90점 넘었어? 잘하는 거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의고사든 학교 시험이든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급이 100점일 수도 있고 너무 쉬웠어. 1등급이 100점이야. 100점 아니면 무조건 다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어려우면 뭐가 돼? 61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등급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첫 번째, 학력평가, 학교시험 다르다는 거 알았죠? 두 번째, 등급이라는 거기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험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모의고사도 등급이 있어. 어떻게 된다고?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왜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모의고사라는 거를 왜 분석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2020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실제 등급 점수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사실 여러분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5등급 이상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바람이야. 5등급이 평균이잖아. 평균 이상은 해야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 듣고 있잖아. 5등급까지 내가 점수를 가져왔는데 1등급이 87점이었습니다. 78점, 68점, 57, 43.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적어도 2등급과 3등급 안에 들자. 조금 열심히 한다. 2등급. 진짜 내가 잘하고 싶다. 1등급. 어느 정도 한다면 3등급 안에 들어야 되죠. 물론 여러분의 5등급까지 나는 들길 바라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중학교가 아니라 그 모의고사 점수표 잠깐 볼까?
자, 2점이라고 했어요. 2점. 3점. 여기도 3점이죠. 4점 문제, 4점 문제, 3점 문제, 4점 문제, 4점 문제. 1등급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게 될 무당이 뭐라고 했어요? 객관식의 가장 마지막 문제와 서술형의 가장 마지막 문제, 서술형, 단답형의 가장 마지막 문제에서 많이 틀린다고 했죠. 여러분이 이 네 문제를 다 틀리면 몇 점일까요? 84점입니다. 몇 등급일까요? 2등급이죠. 그 말은 뭘까요? 87점이 1등급이란 거는 여기 있는 이 네 문제 중에 반드시 하나는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틀리시면 뭐예요? 88점이 되겠죠. 그럼 몇 등급일까요? 1등급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급이란 걸 보고 등급이란 걸 통해서 뭘 하게 되면은 문제를 푼다면은 이 정도가 1등급이구나. 이 정도에서 내가 실력이 가늠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등급이란 거를 알고 여러분 시험을 보셔야 돼요. 물론 등급을 모르고 실제로 등급 모르고 시험 보죠. 왜냐면은 모의고사를 보고 등급은 한 몇 달 뒤에 나오고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뒤에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진짜 어려웠어. 내가 막 60점 맞았어. 어떻게 60점 맞았어. 근데 1등급이 막 59점이야. 나 1등급인 거야. 1등급 컷이 59면은. 근데 막상 막 그 열어봤는데 막 80점 1등급이야. 그럼 3등급일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등급이 나오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바로 고등학교에 정말로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시험이 끝났는데 시험을 망쳤어. 근데 등급을 알아 몰라. 아직 컷을 모르잖아.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을 모르잖아. 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시험이 어려워서 1등급일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망한 걸 수 있고 이 멘탈 싸움이 굉장히 심하다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는 또 며칠 동안 시험 봐? 이틀에서 3일 정도 보겠지. 2에서 3일 정도 보겠지. 근데 첫날 걸 내가 잘 못 봤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1등급인데 첫날 시험 못 본 거 가지고 이틀날, 3일날 시험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시험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멘탈이 정말 중요해요. 고등학교는. 왜? 성취평가가 아니잖아. 90점 넘는다고 1등급 A 주는 게 아니잖아.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멘탈 잡고 가셔야 돼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왜?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2020년 거는 다음과 같은 컷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문항에 대한 걸 알아야겠죠.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문제는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 2번 문제는 지수 법칙. 3번 문제는 2차식의 계산.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난다면은 이 모의고사를 쭉 푸세요. 다 풀고 나서 내가 틀린 거를 봤더니 뭐 8번 틀리고 18번, 20번, 21번, 26번, 29, 30번 틀렸어. 선생님 보여줬잖아. 8번 무리수를 잘 모르는 거였네. 그럼 어디를 가야 돼? 중학교 3학년 무리수와 실수 단원 공부해야겠죠. 18번 틀렸습니다. 18번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내가 왜 틀렸지?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해 단원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20번, 21번은 거의 다 틀릴 겁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20번 뭐예요? 닮음. 중학교 2학년에 닮음 단원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무게중심까지. 그리고 21번 뭡니까? 원의 성질과 원주각. 뭐예요? 중학교 3학년 원주각, 원의 성질, 현의 성질, 뭐 수직이등분선 이런 거 공부해야겠죠. 그 다음에 26번 뭡니까? 26번 확률. 내 중학교 2학년에 경우의 수와 확률이 안 됐었네. 그 다음에 29, 30 삼각비 닮음. 닮음이 또 나왔네. 나의 약점은 뭐구나? 닮음이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어느 단원인지 다 적어놨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파악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번 2021년 걸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수가 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부는요. 잘하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약점을 파악해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예요. 유명한 인터넷 강사가 이런 말 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아는 거 80% 공부하고 내가 모르는 거 20% 공부한대요.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안 는대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아는 거 40% 공부해야 되고요. 내가
모르는 거, 내가 약점인 거 60% 공부해야지만 수능에서, 학교 시험에서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중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약한 부분,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뭐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할까요? 시험에서 안 틀리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고 메꾸고 다시 2021년 풀고 선생님이 또 뭐 하겠어요? 문항별로 분석해 주겠죠. 그 문항을 분석해서 다시 2022년 거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분석하고 2023년 거 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 해 나간다면은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간다면은 분명히 이 강의 단순히 문제 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본 강의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들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등급이 뭔지 좀 알겠죠?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 40분이라는 짧은 강의에서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걸 알려줬습니다. 모의고사라는 게 무엇인지, 학력평가, 모의고사, 그리고 학교시험, 그것에서 나오는 정시랑 수시, 수능, 내신. 학교에서 대학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내신과 수능. 이 두 가지라는 게 있는 걸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뭘 알려줬습니까? 등급이라는 걸 알려줬고. 줬고가 뭐야? 알려줬죠. 뭐? 학교 시험에서도 등급입니다. 상대평가예요. 마찬가지로 학력평가, 수능도 상대평가입니다. 등급으로 매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왜 점수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80점 이하로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87점이 1등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믿고 끝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20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해 보고 나의 약점을 파악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주는지 해설 강의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원이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40분이라는 강의를 한 이유는 사실 중학교 3학년 기준으로 한 거야. 중학교 3학년이라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중3 친구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요. 수업 시간이 50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인터넷 강의 있죠. 인터넷 강의들은요. 대부분 다 우리 강남 인강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거의 1시간 40분에서 긴 건 2시간짜리도 있어요.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학력평가 다 강의는요. 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짧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적응하셔야 됩니다. 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 싶은 강의 다 내용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1번부터 차근차근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